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서울 은평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해 교단 간 연합으로 들어서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전광훈을 비롯한 일부 교단 지도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자 교계에서 정교유착을 참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반대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여주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교정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교계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며 복음 안에서 나라 사랑과 사명을 다짐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서울 은평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교단의 연합으로 완성된 이번 문화관은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하나님께 영 돌리는 귀한 박물관으로 쓰여질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의 선포와 함께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들어선 문화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설계됐고 지하는 상설 전시실, 지상 1층과 2층은 기획 전시실과 다목적실, 열람실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문화관은 개화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시대별로 보여줍니다. 선교사 언더우드가 사용했던 영문 타자기부터 미국 성서공회에서 출판된 영어 성경책 등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천여 점의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독일 통일 후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현지 교회에서 보낸 베를린 장벽 액자도 전시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은 교파를 초월한 박물관으로 한국 기독교 전반을 소개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예장 합동, 성결, 기감 등 다양한 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이번에 문을 연 문화관이 역사를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관 조성 사업은 2011년 시작해 2020년 재단 설립과 부지 매입 등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교계의 적극적인 후원은 물론 정부 예산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된 문화관은 기독교를 초월해 한국 역사를 알리는 허브형 박물관을 목표로 발돋움한다는 각오입니다. 기독교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특별히 한국 사회를 섬기고 한국 사회와 동행했던 역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개관을 기념해 내년 6월 12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관람을 희망하는 1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전시 해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전광훈을 비롯한 일부 교단 지도자들이 정치와 깊게 얽힌 사건들로 연일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계 안팎에서는 한국교회가 정치유착의 고리를 끊고 역사적 부끄러움을 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일부 개신교 목회자와 교단 지도자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가 심리적 지배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를 유도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냐? 2000년 인류 역사에서요, 목사와 교회는요 정치에 개입하게 돼 있는 거야. 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사건들을 한국개신교의 정치유착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포함한 55개 단체 550여 명이
한국 개신교의 참여와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결탁되어 악한 일들을 한 행동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마다 거룩한 예배 그리고 기도를 명목으로 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논란은 정광훈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장소를 불문하고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 교회를 정치 권력에 복무하는 집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극우적인 정치 선동과 계엄 옹호를 일삼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뜻 있는 예장 고신교단의 노예들이 징계를 건의했으나 임원들은 비겁하게도 건의를 회피하고 손현보 목사를 옹호하고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의위원회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세계노회가 제출한 손현보 목사 조사 헌의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신총회는 과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은 더 거셉니다. 손현보 목사 세계의 하나를 못 이겨서 교단 전체가 이 치욕을 당해야 합니까? 몸이 떨릴 정도로 치욕스럽고 고신교단까지 왜 이렇게 되었나? 참여자들은 한국교회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 9월 교단총회에서 정치유착을 반성하고 손현보 목사를 징계할 것, 그리고 진실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광주와 대구 등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끊어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등 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성평등이라는 명칭이 여성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과제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남녀 성별 이분법제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설치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7일 여주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한장총 강동규 총무의 사회와 권순웅 대표회장의 설교, 이선 상임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 주다산교회 소년소녀 합창단과 재소자들로 구성된 소망 리봄 워십팀이 각각 찬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장총은 이날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교정 공무원들을 격려했고 주다산교회는 재소자들을 위한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기독교계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며 복음 안에서 나라 사랑과 사명을 다짐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린 이번 예배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지자체장들과 함께 전북 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추이엽 대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린다며 전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군산, 전주, 익산을 중심으로 한 2천여 명, 1,800여 명이 모이고 800여 명의 성가대가 함께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복음화되고 성시화되는 일에 전북기독교연합회가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한신대학교 총장 오영석 목사는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정의와 평화, 통일을 향해 기도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합예배 이후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연합집회와 나눔 행사 등 교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회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건진법사에 대한 청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13일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강우량이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서울에선 오전부터 내린 많은 비로 도로가 침수되고 땅꺼짐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일부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경기 북부에선 경의선, 일산선, 경원선 등 전철과 철도 4개 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질병청은 15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전망과 의료 대응 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20명으로 지난 6월 말부터 5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증가세가 향후 2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경증 환자 분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상 전자담배 형태의 신종 마약을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신 마취 유도제 등을 시중 액상 담배와 배합해 전자담배 카트리지 1000여 개를 만들어 유흥업소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통책 A씨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총책인 프랑스 남성과 미국 여성 부부는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 골든이 미국 빌보드 차트 핫백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백 차트를 정복한 9번째 K-팝 관련 곡으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골든은 애니메이션 속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으로 작곡가 이재와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 등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가상화폐인 테라 USD와 관련해 100만 명 이상의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 랩스 설립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12년형을 받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조정받는 폴리바겐에 따라 미 사법당국은 권 씨를 상대로 약 263억 원과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화를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전하며 회담에서 러우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 간 통화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입장이 미러 회담에서 전달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올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주방위군 800명과 연방요원 5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도심 일부에서 군복 차림의 순찰이 시작됐지만 대규모 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민들은 범죄 근절 기대와 과잉 통제 우려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규모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과 중국의 경제를 합친 것보다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공보유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00%에 육박했고 연간 이자 비용은 1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의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공장들이 임금과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로 대미 수출이 줄고 중국 내 가격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일부 공장은 임금을 30% 낮추고 초과 근무를 크게 줄였으며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권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일본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정치 공백을 막기 위해 총리직 유지를 찬성했습니다.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오른 38%로 집계됐습니다. 자민당은 조기 총재 선거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는 정책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많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4도, 광주 33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교단을 초월해 한국 기독교 전체를 망라하는 국가 단위 첫 역사문화관입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은 물론 비성도들에게도 그간 민주화와 나눔 등 공동체를 위해 노력했던 기독교의 역할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